네, 안녕하십니까. 자, 물리정책 기본법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물류 관련 법규 중에서 자, 물리정책 기본법이 출제되는 비중은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8문제 맞추도록 해보지요. 자, 먼저 목적사항이 나와 있죠. 자, 일단 우리 조문들에 관한 내용들은 뭐가 포인트인가를 항상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변형돼서 나오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물리정책 기본법의 목적사항입니다. 자, 목적을 보게 되면 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되는 것들이죠. 자, 먼저 물류체계의 효율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물류체계의 효율화다. 자, 그래서 물류체계를 효율화시킨다는 이야기이지요.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나옵니다. 자,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자,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게 나오고요. 또 물류의 선진화 국진화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물류의 자, 선진화 내지는 국제화입니다. 자, 그걸 위하여 자, 우리 대내의 물류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식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내외입니다. 국내의 정책이라든가 자, 우리 물류정책이지요. 또는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정책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적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우리 국내 정책 계획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 하면 맞고 또 우리 물류체계의 효율화. 자, 물류체계 효율화를 하겠다는 의미죠. 자, 물류체계인데요. 여기도 우리 문제에서 간간히 유통체계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물류체계 효율화 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죠. 그래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점이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자, 물류의 선진화 국진화를 위한 거겠죠. 물류 선진화 국진화를 위한다. 그래서 국내외입니다. 국내외 정책 계획 기본적 사항을 정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법 2조입니다. 용어 정의는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꼭 정돈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중에서도 우리 물류 개념이 있죠. 물류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17년 시험 또 14년 시험에도 다뤄지고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보통 우리 물류가 뭘 의미할 거냐. 물류. 자, 보통 물건의 흐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흐름이라는 것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돼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또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전 과정입니다. 자, 공급자로부터 생산 조달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소비자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과정이죠. 그 과정 중에서 일반점들 우리 전달되는 과정이 운송이지요. 그래서 운송이나 또는 보관, 하역 등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물류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이에 부과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이렇게 나오죠. 자, 가공, 조립입니다. 자,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분류 그리고 수리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포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장입니다. 포장. 자, 그리고 상품 부착이 나오네요. 상품 부착. 자, 그리고 또 판매가 있어야 되겠죠. 판매. 자, 그리고 정보통신 등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물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류는 운송, 보관, 하역 등도 들어갈 것이고요. 가공, 조립 또는 분류, 수리, 포장이 들어가고요. 자, 상품 부착도 물류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판매나 정보통신도 우리 물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물류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물류 사업입니다. 자, 우리 기존의 문제들 보면 이 물류 사업을 가지고 한 번씩 잘 물어봤죠. 물류 사업의 유형을 물어본 형태 한 번씩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특징적인 것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물류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물류 사업은 물류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인데 물류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화주의 수요라고 나와 있죠. 포인트입니다. 화주. 한번 화물 주인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그래서 물류를 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화주의 수요에 따른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아울러서 유상입니다. 자, 유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가성 있다는 거죠.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유상으로 물류 활동을 영위하는 것. 자, 물류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물류 사업이라고 합니다. 물류 사업에서는 일단 화주의 수요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또 유상이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물류 사업은 나누면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물류 사업은 화물 운송업이 있네요. 네 가지 사업 먼저 보셔야 돼요. 화물 운송업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물류시설 운영업이 있네요. 자, 물류시설에 관한 운영업이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자, 물류 서비스업.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종합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종합 물류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자주 다뤄지는 것이 화물 운송업이나 물류 서비스업이 있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잘 물어보긴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업은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육상 화물 운송업, 또 해상 화물 운송업, 또 항공 화물 운송업, 또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상 화물 운송업, 또 해상 화물 운송업, 자, 그리고 우리 항공 화물 운송업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 운송업이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화물 운송업이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 화물 운송업, 자, 요 놈을 가지고 한 번씩 물어볼 때, 자,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간다. 자, 이 놈은 자, 물류 서비스업이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자, 물류 서비스업이 아니고 화물 운송업으로 분류가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항공화물 운송업에 나와 있는 자, 전기항공, 또 부전기항공, 상업서류 송달업이 보이죠. 자, 항공에는 우리 상업서류 송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서류를 송달하는 업, 우리 항공화물 운송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업서류 송달업은 화물 운송업 중에 항공화물 운송업으로 들어가요. 자, 이것을 간간히 화물 취급업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틀린 점이 되는 거죠. 상업서류 송달업은 화물 운송업 중에 항공 들어간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시설은 여러분 좀 간단하죠. 자, 물류시설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죠. 자, 물류시설의 대표적인 창고 나옵니다. 창고업하고 아울러서 우리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나오죠. 그래서 줄여서 보면 자, 시설은 창고업 또는 터미널, 자, 이렇게 두 개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자, 물류 서비스업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우리 화물 취급업이 보입니다. 또 우리 화물 주선업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화물 취급업이나 화물 주선업이 보이는데요. 자, 이 두 개는 화물 운송업이라고 하면 틀려요. 일반적으로는 화물 운송업이 아니죠.
아니고 우리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급하고 주선하는 것. 이것은 화물 운송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에 들어간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또 물류 서비스에는 우리 물류 장비라든가요. 아울러서 또 우리 물류 정보 처리사법이죠. 이런 것들 또 일반적으로 물류 컨설팅업입니다. 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장비 임대 뭐 이런 것은 서비스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서비스업에는 해운 부대 사업이 나오죠. 자, 해운 부대 사업입니다. 자, 해운 부대 사업에서는 한 가지 볼 게 있네요. 해운 부대 사업은 보시면 우리 해운 대리점업도 있고요. 해운 중개업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선박 관리업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박 관리업. 자, 선박 관리업은 해운 부대 사업으로서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선박 관리업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물류 서비스업에는 우리 항만 운송 사업이나 또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만 운송입니다. 항만 운송 사업이나 항만 운송 관련 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우리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자, 항만 운송 사업은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항만 하역 사업, 또 우리 검수, 그리고 검량, 또 우리 감정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만 운송 사업은 항만 하역, 그죠? 그리고 검수, 아울러서 우리 검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검량이죠. 그래서 검수, 감정, 검량입니다. 그래서 검수 사업, 감정 사업, 그리고 검량 사업. 그래서 항만 운송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일반적으로 항만 하역 사업이 나오죠. 항만 하역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항만 운송 사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선박 관리업이 항만 운송 사업 들겠죠. 선박은 해운 부대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항만 운송 관련 업이죠. 자, 거기는 항만 운송에 관련됐기 때문에 항만 용역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송 관련이기 때문에 항만 용역업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배에서 쓰는 물품, 선용품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선용품 공급업입니다. 자, 선용품 공급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이것도 한박 운송 관련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박의 연료 공급업, 또 선박 수리업이나 컨테이너 수리업 또는 예선업입니다. 여러분, 예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선이 뭐죠? 자, 말 그대로 우리 선박을 애인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선을 띄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선박을 애인 끌어오거나 내지는 대형 선박이 입출항할 때 그것을 보조 내지는 일종의 유도하는 그런 업이 예선업입니다.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이 가장 많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종합물류 서비스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설하고 종합물류는 간단하고요. 화물 운송업하고 물류 서비스업. 화물 운송업은 육상, 해상, 항공, 파이프라인 딱 4개 기억놓으시고 상업소리 성달업은 항공에 들어간다까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물류 서비스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 취급이나 주선업은 화물서에 따라서 화물 운송업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하나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반적으로 물류 사업의 종류 그렇게 하나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물류 체계가 나오죠. 자, 물류 체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해서 시설, 장비, 조직, 인력, 정보죠. 유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연계된 집합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연계성이 기본 특징이죠. 우리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바로 유기적 연계성입니다.
자, 유기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도님들 우리 조직이나 인력이 있을 것이고 조직 인력이 있겠죠. 아울러서 또 시설 장비 등이 있다. 자, 시설이나 장비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정보가 있겠죠. 정보.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관계는 각각 따로 놀아서는 아니 되겠죠. 이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하나의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 체계라는 것은 상호 유기적 연관성이고요. 우리 조직 인력, 또 시설 장비 또는 정보, 유기적 체계를 물류 체계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 시설 나오죠. 자, 물류 시설은 아까 우리 봤던 물류에 관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운송, 보관, 하역 시설이라든가요. 또 가공, 조립, 분류, 수리 또는 포장, 상품, 부차, 판매, 정보통신에 관련된 시설, 기타, 우리 물류의 공동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그리고 또 우리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 있죠. 전부 다 물류시설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자, 물류 공동화가 나옵니다. 자, 물류 공동화를 보면서 또 물류 표준화 그리고 물류 정보화 뭐 이건 전부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류 공동화하고 자, 물류 표준화 간간히 바꿔서 물어보는데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죠. 자, 물류 공동화는 이 공동이 표현이고 물류 표준화 표준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물류 공동화는 말 그대로 우리 시설, 장비, 조직, 인력, 정보 있죠. 이걸 공동 이용이다. 공동 이용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입니다. 공동 이용이 나오면 물류 공동화를 물어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물류 표준화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물류 표준이 정해져야 되겠죠. 물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류활동 관련된 일반적인 한국 산업 표준이죠. 그중에서 물류활동에 관련된 것을 물류표준이라고 합니다. 물류표준하는 것은 자, 원활한 물류를 위해서 물류표준으로 통일 그러니까 또는 단순화시키는 거죠. 자, 이것을 물류표준하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물류 공동하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물류 공동하면 공동 이용 이 표현이 나올 것이고 물류 표준화는 물류 표준으로 일종의 통일 또는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또 기타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자, 단위 물류 정보망이 나오네요. 자, 보시면 자, 단위 물류 정보망이다. 자, 말 그대로 우리 정보망이죠. 그래서 우리 기능별, 지역별로 우리 행정기관도 있을 것이고 또 물류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 거래처죠.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 정보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연결시켜주는 물류 정보체계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우리 단위 물류 정보망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보체계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이 표현을 써가지고 요놈을 물류체계다 하면 틀렸겠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물류 정보체계가 나오게 되면 단위 물류 정보망을 물어보는 거지 이 개념을 써놓고 물류체계라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 될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냐 3자 물류입니다. 자, 3자 물류는 일단 개념적 요소에서 한 번씩 또 여러분이 영어에서 물어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3자로 하여금 물류를 취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자 물류인데요. 일단 요 관계는 이래요. 자, 우리 화주가 있죠. 그래서 3자 물류는 화주. 자, 그리고 우리 물류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류 기업이에요. 자, 근데 화주가 물류 기업에 물류 활동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활동을 위탁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3자로 하여금 하겠다는 의미인데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삼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주하고 물류기업 관계가 특수관계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류기업이 특수관계 있으면 삼자가 아니에요. 특수관계 있지 아니한다. 특수관계 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있다 하면 틀려요. 특수관계 있지 아니하는 물류기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활동을 위탁할 때 일부만을 위탁한다. 또 이렇게 넣으면 틀려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화주가 일반적으로 그 특수관계 있지 않은 물류기업이죠. 그래서 물류활동에 일부 또는 전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걸 삼자 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주가 위탁하는 거다. 이때 물류기업은 특수관계 있지 아니해야 된다. 또 위탁은 일부 또는 전부기 때문에 전부도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삼자 물류다. 하나 봐두시고요. 자, 여덟 번째는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자, 국제물류죠. 이걸 주선업이다. 그래서 국제물류 주선업, 자, 이 개념도 하나 잡아놓으세요. 자, 국제물류 주선업은 일단 출발점이 타인의 수요라고 나오죠. 그래서 타인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물류를 주선해 가는 것인데 일단 수요 자체는 타인의 수요다. 하나 봐두시고. 자, 그리고 자, 자기의 계산하고 자기의 명의로 나와 있죠. 자, 자기의 명의. 또 자기의 계산입니다. 자, 타인의 수요가 있고 자기 명의, 자기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자, 타인의 일종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한다. 자, 물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출입 문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입 하물입니다. 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하물이지요. 자, 이런 수출입 하물에 물류를 주선해 가는 것. 자, 이게 여러분들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포인트는 여러분 세 가지를 먼저 볼 건데요. 자,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요는 타인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명의 계산 누구죠? 자기 명의 계산이죠. 자, 이 부분을 타인의 명의의 계산 이렇게 하면 틀린 점이 되겠죠. 봐두시고요. 또 자기의 시설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설 장비를 이용합니다. 이게 타인의 수요고 타인의 시설 장비를 이용하지만 주선은 내 명의, 내 계산으로 한다는 것. 자기의 명의,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이고 국제물류이기 때문에 수출입 하물이죠. 그 물류를 주선해 가는 것을 국제물류주선업이다. 자, 이렇게 하나 개념을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간간히 이제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이것을 제3자 물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타인이고 자기 나오니까 3자 물류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3자 물류가 아니고 국제물류 주선업이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물류관리사 나와 있고요. 자, 물류보안이죠. 자, 물류보안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보안 자체를 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국가물류 정부와 사업이 있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 3조입니다. 자, 물류정책 기본 이념이나 책무 등이 나오죠. 자, 이 부분 여러분 그닥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치고 갑니다. 자, 일단 물류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 우리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한다고 나와 있죠. 신속 정확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또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에서 서로 조화롭게 연계하도록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한다. 이게 기본 이념이다. 자, 국가 지자체 책무가 4조에 나오지요. 자, 간간히 이 문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죠. 자, 여기는 그 특징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국가는 당연히 우리 국가 물류죠. 그래서 국가 전체 물류 관련된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전체 물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책 내지는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3항에 보시면 지자체이죠. 자,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쓸 겁니다. 자, 지자체는 당연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역 물류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자, 간간히 이제 문제상에서 국가가 지역 물류를 한다면 틀렸죠. 국가는 국가 전체 물류에 대한 정책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지자체가 지역 물류인데 국가 물류다 이러면 틀리다는 이야기 있죠. 자, 그래서 뭐 상식선에서 풀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물류기업 및 화주 책무가 나오죠. 뭐 적극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6조입니다. 자, 다른 법률과 관계 문제 나오죠. 자,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 재개정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자, 물류정책 기본법의 목적 또는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기본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1장에 해당되는 총칙 부분은 그렇게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류정책 종합조정이 나오죠. 자, 물류 현황 조사 우리 법 7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 현황 조사에 관한 테마도 여러분들 한 문제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물류 현황 조사해 가지고요. 우리 7조 1항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7조 1항을 보게 되면 자, 거기 나와 있죠. 주체는 누가 한다고 하죠? 국장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현황 조사입니다. 자, 현황 조사를 하는 주체이지요. 자, 일단 누가 할 거냐 문제죠. 자, 주체는 자, 줄여서 여러분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또는이 나와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 줄임말로 쓸 거예요. 국장 또는 해장이 한다. 자, 그럼 이제 또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류 현황 조사는 국장, 해장이 예를 들어서 공동 실시를 하여야 한다. 공동 실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질문 되겠죠? 국장 또는 해장,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래서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입니다. 자, 국장 또는 해장은 물류에 관한 정책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변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미리 협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물동량의 발생 현황, 또 이동 경로, 물류시설 장비의 현황, 이용 실태, 또 물류인력과 물류체계 현황, 또 물류비, 물류산업, 국제물 현황에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국장, 회장이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조사를 해야 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 협의라는 것은 우리 관련된 행정기관장이 있다면 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조사는 우리 국가교통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자,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 문제상에서 물류현황조사는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 되겠죠.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딱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울러서 현황조사에 관련돼 가지고요. 자, 자료제출 직접 조사 요청이 나오죠. 자, 국장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황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일종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청을 받은 우리 기관들이죠. 보통 우리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위해서 자료제출 요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현황조사를 전문기관 하여금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 결과 활용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 물류정책 수립이나 평가에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물류정책을 세우거나, 그죠? 또는 일반적인 우리 평가, 물류정책을 수립하거나 평가 이런데 활용을 할 것이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 현황조사는 국장 또는 회장이 한다. 딱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하나 정리할 것은 물류 현황조사 지침이 나오죠. 자,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점들 조사 지침의 작성입니다. 자, 조사 지침의 작성은 우리 국장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국장은 현황조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조사 시기, 종류, 방법 등이죠.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때 지침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협의를 거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작성을 할 때는 협의를 거쳐라. 자, 보통의 협의는 우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교통 문제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요. 뭐 우리 군사시설 관련돼 있다면 국방부 장관 협의 거쳐서 조사 지침을 작성한다. 그 지침 작성은 국장이 한다.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대신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자체에서는 조사 지침에 고려사항들이 있죠. 포함될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한 번씩 물어봤던 문제이죠. 우리 18년 시험에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조사 지침에 고려사항입니다. 즉 포함사항이죠. 포함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18년 시험에서는 그 사항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조사 종류나 항목이 나오죠. 또 대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지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사 종류 또는 항목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 조사할 때 조사 대상이나 그리고 방법 또는 절차 이런 게 지침에 포함이 될 거다. 또 여러분 조사를 언제 할 거냐 조사 시기 또 대상 지역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거다. 또 일반적인 조사 체계가 나오죠. 조사 체계. 자, 이런 것이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지침에 포함될 사항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걸로만 일단 보면은요. 자, 이 조사를 누가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조사 기관이 누구냐? 누가 조사하는 거냐? 이것은 안 나오잖아요. 지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자가 누구냐? 누가 조사를 하는 거냐? 그래서 조사자 또는 조사 경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 자, 지침에 포함사항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지역 물류 현황 조사가 보이죠? 자, 내용은 여러분 다 물류 현황 조사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이 말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국가교통조사 중복되지 아니해야 되고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똑같고요. 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누가 하는 거냐 문제죠. 일반적으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 하면 여러분들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자, 지역 물류정책 계획 수립 변경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자, 내용 나머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되지 아니어도 한다. 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전문 기관들에게 위탁해서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사 지침에 관한 문제죠.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류 현황 조사는 국장 또는 회장이 하지만 지역 물류 현황 조사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역 물류 현황 조사인데 국장, 회장이 한다면 틀렸다. 시도지사다.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기관 위탁도 나오고요. 또 지역 물류 현황 조사 요청이 나오죠. 자, 시도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조사 지침을 작성한다. 자, 그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침 작성에 관한 것도 시도지사가 한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자, 조사 지침 작성을 시도지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장이 한다면 틀렸죠. 지침 작성은 시도지사가 한다. 지역은 시도지사, 국가는 국장 또는 회장. 딱 그 관계만 정확하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물류 개선 요청 중에 10조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국장 또는 회장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 물류 기본계획 위배에 대해서 판단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국장 또는 회장은 미리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하고 협의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요청받은 관계중앙장 내지는 시도지사는 개선 조치 요청을 받으면 그걸 강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개선 조치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선 조치 요청했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다. 이때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관계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장 또는 회장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자, 또는 시도지사가 있다. 그럼 여기에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관계 하나 봐두시고요. 자, 대신 중앙장 시도지사가 이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자, 우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자, 여기다가 중앙장 시도지사가 조정해달라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정 요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 지역물류정책위원회도 하면 틀려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지역이라고 나오면 틀렸다. 왜냐하면 국장, 회장이 개선 요청한 거죠. 그러면 중앙장 시도지사가 기본적으로 따라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조정 요청을 하면 된다. 조정 요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우리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현황조사까지 마쳤네요. 자, 다음 강의 된 여러분 우리 물류계획 테마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